그래서 그런지 지금 벤파드님이 이런 질문을 또 올려주셨어요. 디디 추싱, 미국 시장 상패로 인해서 그 이외에 다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영향이 있겠느냐? 알리바바, 리오 상패할까요? 이런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 아마 같이 물어서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이게 것 이제 같습니다. 미중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예. 저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. 네. 근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그 찰리 먼거라는 분이 유명하잖아요. 먼거. 중국 주식을 사고 있대요. 예.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걸. 그러니까 이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완전 반대로 가잖아요. 그렇죠. 그만큼 아무리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더라도 저는 뭐 알리바바 이번에 그리고 알리바바도 중국에서 그냥 두들겨 맞았잖아요. 시진핑한테. 예. 이미 주가에 다 그런 건 녹아들었고요. 다 반영이 돼 그 있다. 플랫폼 기업을 없앨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중국 사람들이 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훼손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. 근데 예. 공동부유라는 이제 틀에 이번에 그냥 막혀서 밸류에이션 훼손을 받은 거죠. 근데 그건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,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. 예.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종목 이야기의 마무리로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, 성장주에 대한 궁금증들이 가장 또 있지 않을까 네. 싶습니다.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이런 포인트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기차 저는 테슬라가 이제 $1,000 넘어서 좀 가격 부담이 있어 좀 실릴 거는 같아요.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속고 나서는 몇 달 기간 조정 받고 나는데 그 기간 조정 받고 나서 한 단계 레벨업을 이제 하려면 뭔가 또 이벤트들이나 아니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네. 저는 여전히 테슬라가 더 간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호. 왜냐면 계속 확장성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. 애플을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테슬라도 그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,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,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테슬라 오너들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충전을 해가지고 다 안 쓰면 남잖아요. 에너지가, 전기가. 일론 머스크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 남는 에너지를 팔 수 있게.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면서 자기가 돈 벌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를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. 뭐 전력회사에 팔 수도 있는 거고. 이거는 지금 테슬라가 그 모델로 지금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 사업도 하는 거고 예. ESS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자율주행을 또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뭐하러 그렇게 써야 되겠어요. 막 100개, 200개씩 막 욕먹으면서 쏘잖아요. 너네만 싸냐? 우주가 너네 거야. 욕먹어요 지금 요즘에. 공간이 없다고. 예. 근데 막 싸대요. 왜냐? 6G로 가가지고 자율주행 다 하겠다. 하겠다. 미국은 땅이 넓어서 5G로 다 못해요. 불가능해요, 자율주행이.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구독료 내면 이제 자율주행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돈이 다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대차,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와 테슬라의 차이점은 옛날 업체들은 차 팔면 끝났어요. 차 한 대 팔면 끝. 더 이상 돈 벌 게 없어요. 또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팔아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애플, 테슬라는 아이폰을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 거 가지고 또 돈을 벌어요. 구독 모델로.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들어가면 20만 원씩 내고 계속 돈을 벌 거 아니에요. 고객 확장을 비롯해서 사업 확장까지. 네. 예. 그러니까 PER이 넘사벽인 거죠. 그렇군요. 사실은. 그러니까 그거를 높다고만 우리 인지할 게 아니라 예. 근데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거나 테슬라가 하려는 사업이 확장이 막힌다.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가 부러지겠죠, 사실은.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보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마지막 포인트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요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메타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. 메타버스를 우리나라가 저는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나라가. 모든 인프라,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. 이 하드웨어 인프라 한국이 최강이잖아요. 예. 왜냐, 메타버스를 하려면 XR 기기도 있어야 되고 그 게임에 뭐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도 있어야 되고요.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.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요. 요새 페이스북, 뭐 마찬가지로 아마존, MS,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얘네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칩들이 다 인텔에 의존했잖아요. 그렇죠. 자기가 다 만들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TSMC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. 이제 삼성에도 다 물이 이제 낙수 효과라 그러죠. 이게 떨어져요. 예. 예, 떡고물이 떨어질 겁니다. 그렇게 보면 뭐 삼성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이 TSMC 못 받는 거 우리가 그냥 대신 받아서 자존심 상하죠, 솔직히.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.
1등이니까 TSMC가. 근데 그런 수주를 몇 개 받으면 레퍼런스가 쌓여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어쨌든 투자 들어갔잖아요. 예. 바로 옆에 이제 고객들이 있어요. 영업하기가 너무 좋아요. 당연히 한국 공장보다는 미국 공장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, 그걸 보면은 근데 메타버스 때문에 어쨌든 엄청난 반도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지금.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그렇죠. 삼성의 칩이 삼성이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 들어가는 칩을. 그러니까 이런 미국 쪽 생태계가 지금 열리는데 한국은 그 인프라를 이 뒤에서 뒷받침해준 나라예요. 예. 거기다 XR 기기에 카메라 들어가죠. LG 노텍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OLED 디스플레이. 예. 자동차에도 OLED 들어가고 배터리 뭐 아무튼 이게 다 국내 기업들한테 다 연결고리가 다 있네요, 있어요. 지금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잘하는데 왜 인정을 못 받냐면 하드웨어니까 아하.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간재 비즈니스니까 인정 못 하지만 예. 그래도 어쨌든 이 앞단의 메타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요는 늘어나니까 한국 기업들한테 좋을 그리고 것이다. 뭐 카메라도 잘 보셔야 돼요. 네. 우리나라 카메라 기업들이 메타버스 당연히 이게 들어가겠지만 자율주행에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미 몇 개 회사들은 테슬라에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 카메라가 되고 테슬라는 카메라 8대로 지금 자율주행 하는 것 같은데 예. 센서가 없잖아요. 그럼 카메라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겠죠. 그래서 우리 한국 하드웨어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진짜 너무 무시하더라고요. 솔직히 이제 좀 잘 봐야 될 때가 아닌가. 예. 메타버스 얘기를 하시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칭찬까지 쫙 연결고리를 지어주셨습니다. NFT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.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. 나온 질문입니다. 아니 NFT가 이제 위메이드가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. 어쨌든 그렇죠. 미르4를 가지고 어쨌든 흥행에 성공했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한다고 밝혔고 예. 내년에 NC도 할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너무 환상만 갖지 마세요. 지금 미르가 성공했다고 다른 회사가 다 성공한다? 그건 몰라요.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게임사로 집중을 하세요. 뭐냐면 NFT가 붙으면 좋지만 설사 NFT가 안 돼도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. 그렇죠. 대표적인 게 NC잖아요. 저는 NC소프트를 제일 선호해요. 그러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저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욕을 이렇게 하는데 왜 매출이 맨날 1등이지?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. 욕하면서 게임하나? 근데 중요한 건 숫자잖아요. 그렇죠. 욕을 하든 간에. 맞아. 그래서 NC는 깔 수가 없어요, 사실은. 맞아. 숫자가 보이니까. 그래서 NC소프트 근데 여기에 NFT를 저는 제일 잘할 기업이 NC 같아요. 수십 년간 MMORPG라는 장르를 개척을 했고 운영 데이터가 있잖아요. 그 NFT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. MMORPG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NFT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. 그렇죠. 위메이드도 그랬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리니지라는 글로벌 IP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저는 기대가 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뭐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지만 게임즈 투자하실 때는 어쨌든 대형 IP를 갖고 있는 게임 회사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보시고 그리고 엔터즈도 좋은 것 같아요. 거기 NFT 하기 제일 좋은 게 엔터즈거든요. 엔터즈. 예. 왜냐하면 그 BTS라든가 이런 초상권 이용해서 예. 한정판 만들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엔터 게임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12월은 되게 울퉁불퉁할 거예요. 주가 올랐으니까.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이제 이 길에서 한 번씩 확확 빠질 때 그때 좀 모으시면 줍줍해라. 네, 1월에 좋을 것 같아요. 저는. 예. 오늘의 마지막은 역시 염승환 이사님이 바라보는 투자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. 마인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그 싶습니다. 마인드라는 게요, 내가 이제 이렇게 물려 있을 때 되게 불안하잖아요. 그건 뭐냐면은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이 기업에 확신만 있으면. 예. 그러니까 슈퍼개미 분들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나는 현금을 가져본 적이 없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책에서 그래요. 현금은 항상 이 정도 갖고 있어야 돼. 이게 공식이에요, 사실은. 뭐 전문가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죠. 일정 부분 현금이 있어야. 근데 슈퍼개미 분들 얘기 들어보잖아요. 다 달라요. 난 현금을 가져본 적이 없대. 없다. 그리고 급락정은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. 뭘 어떻게 해요? 그냥 몸빵으로 맞죠. 아, 진짜 그래요. 진짜. 진짜 그래요. 그러니까 진짜 달라요. 예. 근데 그분들은 왜 견디냐면 이 기업을 내가 정확하게 분석이 끝났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까 현대백화점 같은 거예요. 아니 지금 해외여행 못 가면 장사 더 잘 될 텐데 이걸 아는 거예요. 근데 시장을 오해하니까 폭락해요. 단지 그 오미크론 때문에. 예. 그럼 더 사는 거예요. 어떻게 뭐 대출을 받는지까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더 끌어다가 더 사요. 그러니까 단가 낮추면서 여기 집중돼 있잖아요. 그 오해가 풀리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. 자기는 이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그런 통찰력이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은
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꿰뚫지 못해요. 준비가 안 돼 그 있으니까. 남의 얘기만 자꾸 듣게 되고 예. 이 사람이 팔으라고 해서 팔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. 근데 결국 자기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공부의 깊이에서 나와요. 그래서 리포트 보고 신문 보고 이런 좋은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이 사람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추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오늘 이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볼 때도 방송을 한 번 들었잖아요. 녹화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. 예. 한 번 더 보고 2배속으로 하시든 어쩌든 간에 중요한 것들만 요약을 자기가 타이핑을 좀 꼭 해놓으세요. 그럼 이게 요약하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요. 들어가죠. 그냥 네. 흘려보는 네. 게 아니라. 그리고 어떤 예. 기업을 내가 어쩌다 우연히 봤어요. 그럼 그 얘기가 떠올라요. 그럼 진짜 자기 머릿속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항상 그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그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사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 지금 바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좀 저희가 붙잡고 있었어요.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또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는데 염승환 이사님이 올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잖아요. 네. 예, 우리 저 선생님께서 염승환 이사님에 대한 소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 올해 좀 됐으면 하는 거. 예. 자, 올해 지금 현재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여러분들 2021년 올해 자본시장 인물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. 홈페이지 예. 가보시면 있어요. 그 왼쪽 중간에 있는데 아시죠?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네, 워치가 미쳤네요. 자, 예. 예, 너무 오버하진 말아라 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올해 자본시장 인물 염승환 이사님에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염 이사님 끝으로 끝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12월 증시는 좀 기대를 해주시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. 못난이 한국이 아니고 이제는 좀 앞서가는 한국이 좀 되고 있어서 12월에 여러분들 좀 2021년 정말 힘들었잖아요. 그렇죠. 좀 유종임이 잘 거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크라이 오늘 아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위대한 세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리죠. 네네. 인사 한번 전해주셔야죠. 네, 뭐 오늘 제가 평소에 하던 말 그대로 해주시죠. 주식하시다가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. 하시다가 좀 말리는 것 같으면 HTS, MTS 지우셔도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염승환 이사님 그리고 김사영 대표님과 함께한 돈이 든 성배 유튜브 라이브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